안녕하세요. 페톨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기생충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고양이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생충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고양이 기생충에는 체내 기생충과 체외 기생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체내 기생충에는 회충과 콕시디움, 지알디아가 있고요. 체외 기생충에는 귀 진드기, 옴 진드기, 그리고 벼룩과 진드기가 있습니다. 체내 기생충부터 보겠습니다. 회충을 먼저 보겠는데요. 가장 흔하게 감염되는 기생충이 회충입니다. 전염 경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회충이 있는 고양이의 분변을 직간접적으로 핥아서 감염이 되거나 어미가 갖고 있던 회충의 유충이 젖을 통해서 새끼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고양이가 잡아먹은 사냥감으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충에 감염이 되면 설사, 구토가 일어나고요. 체중이 감소되고 쇠약해지고 또 털이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이 회충에 감염됐을 때는 구충제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콕시디움과 지알디아입니다. 위와 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요. 감염된 다른 동물의 분변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핥아서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설사가 나고 몸이 야위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는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체외 기생충입니다. 먼저 귀 진드기부터 볼게요. 귀에서 번식을 하고요. 번식을 하면 심한 염증이 나타납니다. 고양이나 개들 사이에서 서로 쉽게 전염이 되는 기생충이고요. 일단 감염이 되면 귀를 간지러워하고 귀에 염증이 생기고 사진처럼 검고 찐득찐득한 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르는 약을 처방을 받거나 먹는 약을 처방받고 또는 주사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옴 진드기를 볼게요. 이 옴 진드기는 피부병을 일으키는데요. 진드기를 가진 고양이와 접촉했을 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옮을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진드기를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간혹 피부가 붉게 올라오고 간지러움이 느껴지면 피부과를 찾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은 피부를 파고들어서 기생을 하고요. 고양이가 간지러움을 느끼고 각질이나 딱지가 생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바르는 약 또는 먹는 약을 처방을 받고 또는 주사를 맞으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벼룩과 진드기를 보겠습니다. 이 벼룩과 진드기는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알러지를 유발시키고 피를 빨아먹고요. 중요한 질병 등을 옮긴다고 합니다. 특히 심장사상충의 경우 치료약이 고양이에게는 일단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전염 경로는 유충을 가진 모기가 고양이를 무는 경우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후에 심화가 되면 폐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고요. 혈전을 만들어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 등은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식욕부진, 체중 감소, 그리고 몸이 쇠약해지고 발작이 일어나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약이 없기 때문에 약물로 알러지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생충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생충 예방은 생후 3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생후 3주에 동물병원을 방문을 해서 분변 검사를 받고 구충을 해야 합니다. 이후 9주까지 격주로 구충제를 먹이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생후 9주 이후에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예방 프로그램도 동물병원마다 수의사분들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유의를 하시고요. 보통은 바르는 약과 구충제를 서로 보완하거나 먹이는 약과 바르는 약을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
이 예방 프로그램은 이제 매달 먹여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충제의 경우는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의 경우 3에서 6개월마다, 그리고 외출하는 고양이의 경우 1에서 3개월마다 먹여주셔야 합니다. 바르는 약에는 보통 에드보킷이나 레볼루션 등을 이용을 하고요. 프론트라인도 이용을 하는데, 에드보킷과 레볼루션은 심장사상충과 체외기생충, 체내기생충까지 모두 예방을 하는 거고요. 프론트라인의 경우 체외기생충만 예방을 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발라주고요. 이런 약을 바를 때에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이렇게 잡고요. 거기에 털을 젖혀서 속살이 이제 보이도록 이제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살에다가 이제 발라주는 건데요. 이 목덜미에 바른 이유는 고양이가 핥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이에요.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면서 약을 다 핥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핥지 못하는 뒷 목덜미에다가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핥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혹은 넓게 도포를 하면 고양이가 핥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짧게 집중적으로 여기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른 다음에는 그 바른 날은 목욕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먹이는 약이 있는데요. 하트가드 등의 약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한 달에 하나씩 먹이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심장사상충의 예방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심장사상충 자체가 진단이 어려워서 사상충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조금 그 진단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걸렸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심하게 앓지만 지금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그 약물로 알러지 반응을 최소화시키는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심장사상충 예방하는데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고양이 기생충 예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번 시간에 고양이 예방접종에 이어서 기생충 예방에까지 알아봤는데 고양이와 함께 동물병원에 가셔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양이와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양이었습니다. 뿅!